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이제는 장기화될 조짐으로 연결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양국은 이제 상당한 체력을 소진해버렸으며 전략 물자도 거의 모두 투입되어 바닥난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러시아조차 각종 물자를 구하는데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전쟁 초기부터 전세계 국회와 화상 연설을 하며 물자에 대한 주문을 요청해왔고, 일각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부르짖어봤자 별로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만, 전장에서 밀린 러시아의 부차 만행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이 대대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서방은 더욱더 우크라이나 무기와 각종 물자들의 공급을 신속하게 가져가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은 81년 전에 군수물자 공급법을 부활시켜 모든 미국의 무기까지 투입시키려 합니다. 군 관계자들은 제블린과 스팅어의 공급 수준이 아니라 미군이 쓰는 주요 물자들이 대거 공급이 되고 암암리에 봉사활동을 한다며 미군 출신의 인원들까지 우크라이나에 동시에 파견된다고 가정한다면 자칫 러시아는 이 전쟁에서 패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 조심스럽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때도 연합군에 미군이 무기를 무한대로 찍어내 공급하면서 전세가 뒤집힌 바 있습니다. 미군은 무기를 임대해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는 미국의 군수업체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되고, 일본이 한국 전쟁으로 돈을 벌어 나라를 일으켰듯이 미국도 2차 대전 때 천문학적인 돈을 번 경험이 있기에 이번 군수물자 공급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분수령이 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자칫 이러다가 벼랑 끝에 몰린 러시아가 이성을 잃고 핵무기에 손대게 되는 국면인 것이죠. 따라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러시아는 서방의 전적인 지지를 받는 우크라이나에 비해서 지원받을 구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동맹들을 모색하며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릅니다. 러시아는 급한 대로 북한에까지 찾아가서 자신들이 전수해준 순항미사일 기술을 탑재한 KN-23을 요청하며 세상에서 무기 빼고 가장 가난한 국가에 속하는 북한에게까지도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키이우를 비롯해 다양한 전선에서 크게 패배를 맛본 러시아가 전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전쟁 중에도 가장 먼저 중국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중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전쟁에는 별로 도움을 안 준 것으로 보도된 바 있는데요. 왜냐하면 중국이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지원할 경우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영국의 더 타임스는 지난 2월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기 전부터 중국은 러시아를 지원했는데 바로 눈에 띄지 않는 사이버 공간에서 러시아에 대해 해킹 공격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힌 것입니다. CNN은 중국 정부가 러시아 침공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시진핑 주석과 푸틴이 의견을 주고받았고 시진핑 주석이 푸틴에게 베이징 올림픽 기간은 전쟁을 피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영국 더 타임스는 중국이 아예 올림픽 중에 사이버 테러를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략의 스토리는 다음과 같은데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로 결심한 대신 중국 올림픽 기간을 피해줍니다. 동시에 중국 측에 우크라이나의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방부 홈페이지 등의 사이버 공격을 부탁한 것입니다. 영국 국가사이버보안센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보안국 SBU는 해킹 시도가 올림픽 때부터 시작해서 우크라이나 침공일 바로 이전 날인 2월 23일경에 최고 절정 수위로 각종 해킹 공격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국경 수비대를 비롯해 은행, 철도 등의 전산망을 마비시키려고 침투했습니다. 사실상 이미 중국은 물리적인 전쟁만 안 했을 뿐 사이버 공간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셈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물론이고 개인들조차 어느 때보다 자신의 보안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개인도 IT 기기를 사용하고 많은 이들과 정보를 공유할 때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은 것도 중요해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오는 스팸 문자와 전화를 비롯해 정보는 어디에서 새는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자신의 정보를 유용하게 은닉하고 보호하는 방법은 바로 VPN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국가별로 정보의 통제가 심각해지고 갈수록 개인의 자유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가 침공했을 때에도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인들은 일본 VPN을 많이 이용했다고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하지만 정부가 정보를 차단했으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해외에서 한국의 넷플릭스나 축구 중계 방송을 볼 때 차단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럴 때 VPN을 통해서 한국 IP로 안전하게 접속하면 넷플릭스나 축구 중계도 문제없이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즘에 각종 정보를 검색할 때에도 한국에서조차 막히는 게 많아 VPN은 필수로 여겨지는 분위기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컴퓨터나 핸드폰에 있는 각종 사진과 중요한 자료들도 누군가에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세상에서 IP 보호는 이제 어느 정도 필수가 된 셈인 것이죠. 그러나 공짜 VPN을 쓰면 중국 회사일 수도 있고 또한 다시 한번 정보가 노출되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서프샤크와 같은 검증되고 다양한 보안의 안전성을 갖춘 업체로 VPN을 설치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네트워크로 안정적인 속도도 보장되기에 쾌적한 사용도 무료 버전과는 다른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프샤크는 개인 데이터에 대한 모니터링과 안티바이러스, 검색 등에서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가입하시면 3개월 무료 이용권과 83% 혜택을 드리는데 한 달 내 100% 환불도 되므로 한번 가입 후 이용해보고 본인에게 맞는다 싶으면 자신의 안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해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이번 전쟁에서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훨씬 강조되며 국가별로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미국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은 기업별로 동시에 방화벽이나 보안시설을 구축하라 촉구했으며 미국의 각종 보안 솔루션 회사들은 러시아와 중국이 동시에 국가 기관망을 마비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남 얘기가 아닌 만큼 더욱더 사이버 보안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불과 작년 6월에 미국의 남부 지역에서 송유관이 전산 마비되어 주유 대란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당시 해커는 송유관 전산을 풀어주는 비용으로 75 비트코인인 그때 시세로 약 50억 원을 요구했고 해킹을 당한 콜로니얼사는 해커에게 해당 금액을 지불하면서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입니다. 사건 후 FBI는 해커보다 더 뛰어난 화이트 해커를 투입해서 63 비트코인을 다시 해킹에 찾아오긴 했습니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기관시설이 해킹당했다는 게 적지 않은 충격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의 경우에는 공산당 산하 다양한 기업이 저렴한 IT 기계들을 전 세계로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기들은 대부분 백도어가 심어졌기에 개개인도 심각한 보안의 허점에 노출되게 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최근 미 상무부에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샤오미를 비롯해 중국의 다양한 IT 기기들이 집에 하나쯤은 있을 수 있는데 암암리에 자신도 모르게 나의 많은 정보가 중국의 서버에 저장되었다 생각하면 매우 불쾌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급기야 중국은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감행하며 미국의 영린을 건드리고야 말하는데요. 바로 러시아에 각종 통신 장비들을 수송해 러시아가 전쟁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군사 지원을 감행한 것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양국은 서로의 정보를 탈취하고 알아내는 데 총력전을 펴고 있는 상황이며 전쟁에 있어서 암호화된 통신수단은 과거 1, 2차 세계대전부터 매우 중요한 승리의 열쇠였습니다. 수십 년 전에도 서로의 암호를 해독하고 폭격하는 위치를 파악하는 등을 처리하는 부서도 따로 있었는데요. 그런데 러시아는 뜻밖의 이러한 중국 통신 장비가 사실상 보안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러시아의 일부 매체에 따르면 중국에서 제공한 군사용 무전기와 통신시설이 보안 장치가 안 되었고 심지어 러시아 일부 전선에서는 통신 장비가 없어 샤오미 등 중국산 핸드폰이 그대로 사용되었었는데 이런 통화 내용이 우크라이나 측에 그대로 노출되어 러시아는 엄청난 피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샤오미의 GPS 칩셋이 미국 당국에도 억세스가 되어 위치가 노출되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중국산 칩은 암호화가 안 되었고 역으로 미국에 해킹당해 이 정보가 우크라이나에 넘어갔다는 설명입니다. 미국은 이번 전쟁에서 첨단 전략 장비를 사용해 우크라이나에 온갖 정보를 모두 넘겨주었는데 그 가운데 공을 세운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다름 아닌 중국의 통신 장비였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러시아는 중국의 군사적 지원을 받긴 했으나 통신 장비는 오히려 도각이 된 셈인 것입니다. 러시아는 중국산 드론과 미사일이 필요했지만 중국 정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얌체같이 지원을 안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번 전쟁에서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과 방어는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점점 디지털 사회로 접어들수록 국가와 개인들조차 보안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